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조선시대에 있었던 신고식 얘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날에도 이제 가끔 신고식과 유사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죠. 어떤 이제 조직이나 단체에 처음 들어온 사람이 기존의 일원들, 선배가 되겠죠. 선배들에게 자신을 알리는 그런 절차가 이제 신고식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뭐 많이 없어졌습니다만은 뭐 대학이라든가 회사라든가 군대 등 좀 조직 문화가 좀 강한 그런 곳에서 좀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죠. 뭐 춤을 추거나 뭐 노래를 부르는 등 장기 자랑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음식을 대접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물리적 괴롭힘이나 성학대, 폭력 이런 것이 수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특히 뭐 대학에서 뭐 신입생 환영회라든가 그런 데서 이런 신고식이 문제가 돼서 또 뭐 아주 사망 사건까지 벌어지고 그러면서 요즘에는 뭐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공론화되면서 많이 이제 사라져가는 추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신고식은 언제 시작됐을까요? 대개 이제 기원을 고려 말로 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제대로 좀 정착된 시기는 대체적으로 조선시대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고식은 뭐 그 당시 불리던 이름이 되게 뭐 허참례니 면신례니 이제 여러 가지 절차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이제 조선시대 신고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이제 조선시대 신고식은 일반적으로 이제 면신례다 그런 그 표현을 쓰는데요. 그 유래 글자 뜻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조선시대에 이제 그 어떤 기관에 처음 배속된 신임 관료, 관원이 그 기관의 정식 구성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치르는 어떤 통과의례적 절차, 이런 것들을 면신례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그 유래가 어떻게 되느냐? 신례라는 게 있어요. 신례, 새 신자에 올례죠. 새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입이란 뜻이죠, 신입. 그러니까 새로 과거 급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과거가 그 당시로서는 뭐 일반적인 관직 진출 절차였지만 과거를 통하지 않고도 이제 뭐 나가는 그런 길이 있었죠. 이제 음서 비슷한 형태로. 그래서 어쨌든 관직에 처음 나간 자를 신례라고 불렀어요. 주로 이제 과거 급제자가 많았죠. 그래서 이제 문과에 급제를 하면 분관이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그 나눌 분자에 관서할 때 그 집관자 써서 관은 이제 어떤 관으로 끝나는 그 당시 이제 그 관부들이 많았죠. 성균관, 교서관 이런. 그래서 이제 문과급제자를 승문원, 승문원은 이제 외교 문서를 다루는 그런 기구였고요. 성균관, 성균관 잘 아시는 것처럼 고등교육기관이었죠. 그리고 교서관, 그 당시 어떻게 보면 이제 국립출판사라고 보면 됩니다. 경서 같은 것들을 이제 인쇄하는 그리고 출판하는 그런 기구예요. 요 세 기구에 나누어 소속시킵니다. 그래서 요 문과급제자가 이 세 기구에 나누어 분속된다 해서 분관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요 나누어 분속되는 세 기관을 삼관, 세 기관이다 해서 삼관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문과급제자는 요 삼관에 소속이 되고, 무과급제자 같은 경우는 훈련원이라는 뭐 지금으로 치면 뭐랄까 뭐 국방부는 이제 병조고 뭐 합참 정도 된다고 할까요? 뭐 아니면 뭐라고 뭐 어떻게 아니면 무슨 뭐 육군 훈련소라고 할까요? 뭐 어떻게 지금에 딱 맞는 어떤 그런 기관은 없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이제 기관 훈련원이라는 곳에 이제 무과급제자가 소속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작돼서 점차 다른 이제 관청이나 기관에도 이런 이제 그 면신례 절차가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크게 볼 때 이제 면신례는 두 단계 절차를 거쳐요. 첫 번째 단계가 허참례고 두 번째 단계가 면신례입니다. 그러니까 면신례는 이제 크게 볼 때는 신고식 전체 절차가 면신례고,
작게 볼 때는 그 중에 두 번째 절차는 이제 면신례라고 합니다. 첫 번째 허참례는 허락한다. 참석. 예는 이제 예식, 예법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집단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받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참여를 허락받는 예식이 돼서 허참례다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새로 그 벼슬에 나간 관원이 기존 관원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면서 아주 성대하게 대접하면서 한턱 내는 거죠. 이게 이제 허참례입니다. 이 허참례로만 이제 끝나면 사실은 문제가 없는데 중요한 건 이제 면신례 2단계 면신례예요. 아까 처음 분관된 그 과거급제자를 신례라고 한다고 했죠. 그 신례, 신출례기다, 신입이다 그런 뜻이죠. 그것을 이 신례라는 신분을 벗어나게 해준다, 면하게 해준다. 그런 최종적 의식을 면신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갖가지 방법으로 이 신례를 괴롭히고 시험하는 그런 이제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조선시대 이제 면신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면신례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다양한 뭐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걸 일일이 다 소개하려면 한도 끝도 없고, 오늘은 이제 그 예문관이라고 하는 이제 뭐 예문관, 예문춘추관에서 조선시대 여러분 사극 보면 임금 앞에서 이렇게 그 기록하는 사관이 있죠. 이 사관이 소속된 그런 역사를 실록을 편찬하고 하는 이제 그런 기구예요. 그 예문관의 사례를 보도록 합니다. 뭐 장소는 좀 그때그때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내의 집인 경우도 있고, 뭐 다른 장소인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어둑어둑할 때, 어두워야 좀 공포심을 아마 자극할 수 있어서 그랬는지, 선배들이 찾아옵니다. 선배들이 찾아와서 이 면신례가 시작이 돼요. 근데 예를 들어 승문원에 소속이 됐다고 할 때, 여기는 좀 예문관이니까 예문관을 예를 들죠. 지금 예문관에 근무하는 관원은 물론이고 그 자리를 거쳐서 다른 관직으로 갔던 사람들까지, 그러니까 예문관 출신들, 뭐 예문관을 거쳐서 승지로 갔다거나 예문관을 거쳐서 뭐 2조 가서 뭐 2조 뭐 참이나 판서가 됐다든가 그런 사람까지 다 초대를 합니다. 뭐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잔치를 베풀어요. 그러고 나서 다른 손님들이 돌아가면 지금 현직에 있는 선배들만으로 다시 자리를 마련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2차라고 할까요? 근데 1차는 그 전현직 선배들을 다 불러서 식사하고 술을 마시고, 2차는 현직 선배들만 이제 맞는 거죠. 그래서 예문관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 이제 우두머리는 한가운데 딱 앉습니다. 근데 이제 양쪽에 기생을 딱 끼고 앉는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선배들이 차례대로 이렇게 앉는데, 그 선배들에게 이 신례가 하나하나 차례로 술을 돌리고 또 뭐 풍악을 올리고 춤을 춘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 특별히 기록된 거 보면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유밀과라는 이제 뭐 과자가 있습니다. 뭐 밀이나 그 쌀가루 반죽을 뭐 말린 뒤에 이걸 이제 기름에 튀겨, 기름 유자죠. 그래서 그 뒤에 꿀밀자, 꿀이나 조청을 발라서 거기다가 이제 뭐 깨라든가 티밥을 입힌 그런 과자를 유밀과라고 한다고 합니다. 약과 비슷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어쨌든 뭐 기름, 꿀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흔한 재료는 아니니까 되게 이제 비쌌던 거죠. 뭐 요즘에야 과자 그런 게 흔할 수 있습니다만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귀한. 그러니까 비용이 일단 많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유밀과를 이제 내는 것이 또 이렇게 원칙이었고, 심한 경우 이제 소까지 잡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사실은 쇠고기 먹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이제 소까지 잡아야 되면 경제적인 타격이 엄청 컸다는 거죠. 아무튼 이제 경제적으로도 이제 그런 부담이 있었고, 그 밖에도 이 신참을 괴롭히는 절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 기본 중에 기본이 신참에게 강제 숙직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숙직은 이제 원래 각 기관의 기관원들이 돌아가면서 뭐 하잖아요. 대개 그러면 한 5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인데, 열흘 정도 기본 연속 숙직을 시킨다든가, 많게 한 30일까지. 여러분 요즘에 의대, 의학,
어쨌든 이제 레지던트들, 전공의들 파업하고, 이제, 파업은 아니죠. 이제, 의학 문제 때문에, 의협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원래 이제 의대에서도 레지던트 과정 가면 처음에는 막 당직을 자주 선다 그러죠. 그래서 뭐 연달아, 또 며칠 연달아 서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그 정도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막 열흘에서 30일까지 연달아. 그럼 뭐 집에도 못 가고. 이 당직이라는 게 뭐예요? 낮에 그렇다고 쉬는 게 아니잖아요. 낮에는 근무하고, 밤에도 숙직까지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한 달 가까이까지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 과정이었겠는지. 신참이라는 죄로 이제 그건 이제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금도 그걸 알고 있어요, 당연히. 그래서 임금이 영조 같은 경우를 가끔 묻습니다. 그 이제 주도라는 표현을 쓴대요. 너 주도가 언제 끝나냐? 막 그런 것들을 물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관행으로 있었던 거고. 아까 이제 연회에 베푼다고 했잖아요. 이제 연회에서 쉽게 안 넘어가죠. 벌주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게임을 해서 고참이 게임에서 지면 그냥 넘어가고 신참은 이제 지면 벌주를 마시는. 뭐 고참들이 많으니까 벌주를 또 많이 마셨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사모라고 해서 뭐 오사모라고 하죠. 이제 까마귀 오자서 검은 사모라고 해서 사라는 천으로 만든 이제 모자다 그런 뜻인데 여러분 뭐 과거 관복 보면 관료들이 쓰는 양반 문관 관료들이 쓰는 검은 모자 있죠. 그게 이제 사모입니다. 그걸 이제 거꾸로 써요. 거꾸로 쓰고 나서 고참 앞에 또 가서 그 사모를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그런 또 예도. 그 약간 이제 괴롭히는 거죠. 좀 수치심 같은 것도 주면서. 그리고 이제 선배들의 이제 벼슬 이름. 우리 처음 어떤 기관 가면 뭐 지금이야 뭐 회사 같은 경우 뭐 대리, 과장, 뭐 부장 그렇게 뭐 사실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만은 옛날에 이제 이 부서마다 관직 이름이 다 다르거든요. 승정 같은 경우 뭐 승지 정도밖에 없지만 사원부 같은 경우는 뭐 장령, 뭐 감찰, 많이 있고요. 뭐 지평 그렇게 있고 사가론 같은 경우도 무슨 헌납, 정원 뭐 다 다릅니다. 그런 선배들의 벼슬 이름을 다 외우게 하고 그것도 그냥 외우게 하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높은 순서대로 또 외우고 또 역순으로도 외우고 막 그렇게 이제 임의로 막 시킨다고 해요. 그러면 또 그것도 이제 약간 헷갈리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표정을 짓게 한다고 합니다. 즐거운 표정 져라, 화난 표정 져라, 슬픈 표정 지어라. 무슨 개그맨이나 연기자 뽑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것도 했다고 하고요. 게다가 심한 경우는 이제 온몸에 진흙을 바르게 하거나 오물, 막 똥오줌 같은 걸 바르게 하거나 또 겨울에는 물에 집어넣고 뭐 요즘에 예능 프로에서 가끔 입수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입수를 시키는 거예요, 한겨울에. 여름에는 또 햇볕에 계속 이렇게 있게 하거나 뭐 이런 좀 괴롭힘 이런 절차들을 면신위에서 다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폐단이 있었겠죠. 물론 처음에 약간 기강을 잡는 측면도 있고 뭐 하겠지만 사실은 체력 문제도 있고 뭐 술 그렇게 먹다 보면 또 경제력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제 잔치 비용도 있고 또 뭐 자존심 문제도 있고 그게 사실 업무랑 또 무슨 직접적인 관련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처음부터 조선 전기부터 이게 문제가 돼요. 성종은 뭐 15세기 후반이니까요. 그때부터 이제 계속 지적이 돼서 실제로 경국대전 아시죠? 성종 때 이게 이제 편찬이 되죠. 경국대전에도 신내 새로 들어온 신입 관료를 침학하면 침범해서 학대하면 장 60대를 원래 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기본 법전에 이 면신에서 이렇게 과도한 면신을 하면 처벌하게 원래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문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4, 50년 뒤 중종 때가 되면 이제 한 16세기 전반기죠. 이 형량이 늘어나요. 원래 경국대전은 장 60대였는데 중종 때는 장 100대까지 늘어납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관리 감독을 잘못한 책임을 져서 상관까지도 논죄한다. 죄를 논한다. 죄를 묻는다. 이런 규정까지 들어가요. 그래 법에서 이렇게 규정했다고 해서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조선 후기까지도 계속 되었던 것 같아요. 계속 나오거든요.
숙종 때 보면 17세기 말, 18세기 초 정도 되겠죠. 이때가 이제 숙종 때인데, 그래서 아예 이걸 어떤 지침으로 내려와요. 면신, 금단, 절목. 면신례를 금지하는 절목. 절목은 그 당시 지침, 그런 것들은 절목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까지 마련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 금지를 했지만, 이 면신례는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면신례가 없어지지 않았느냐? 물론 이건 그 당시에 사회문화적인 관습, 이런 것들이 지속된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내부적인 또 속사정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1841년 헌종 때예요. 이건 이제 세도 정권 시기니까 거의 조선 말인데요. 이때도 물론 면신례가 안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 포도청 내부의 문서가 있어요. 포도부장청에서 포도대장에게 보낸 보고서, 내부 보고서입니다. 포도부장이라는 건 뭐냐면, 포도부장이라는 게 바로 군관, 포도군관을 얘기하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 포교가 이 포도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교들의 어떤 그 부서죠. 그러니까 포교들의 부서가 이제 포도부장청인데, 이들의 이제 상관이 종사관이에요. 종사관.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 포도청 종사관과 포교들은 계급으로는 포도청 종사관이 상관이지만 약간 묘한 갈등 관계가 있을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포도청 종사관은 이 포도청 군관, 포교들이 승진해서 가는 자리라기보다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묵과에 급제하고서 약간 다른 관직에 있다가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로 볼 때도 고참 포도군관보다 포도청 종사관이 나이가 젊을 수도 있고요. 약간 갈등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군대 나이 많은 이제 상사, 원사, 그런 부사관 위에 사파란 젊은 20대 초반의 소위가 소대장을 오는 그런 거랑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원래 이 종사관도 포도청 출신이 아니면 외부에서 오면 허참례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급이야 자기보다 낮은 포도군관들이지만 새로 왔다는 신고식은 이제 하도록 돼 있는 거죠.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까 이제 다른 기관처럼 어떤 여러 가지 놀림을 한다든가 이제 그렇게는 안 하고 대신 한턱을 이제 내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는 아마 비용을 일정하게 내는 형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목이라고 해서 예법, 예의 예자에다가 목은 이제 나무 목자인데, 조선시대에 이제 나무 목자를 쓰면 나무라는 의미로도 쓰이지만 되게 옷감인 무명 옷감을 목면, 그 목면에서 온 말이죠. 무명. 그래서 이 무명 옷감을 목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목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예단이죠. 쉽게 얘기하면 예법으로 내는 옷감. 그러니까 이거를 아마 내도록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도청에 종사관이 새로 오면 자기가 이제 앞으로 다스릴 군관들의 부서에 옷감을 내서 한턱 내는 형태로 이렇게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 재정이라는 게 사실은 모든 부서에서 쓸 돈을 정부에서 다 대주는 게 아니었거든요. 거의 대부분 자기들이 어떻게 알아서 마련하는 그런 형태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부정부패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었던 건데, 이 포도부장청, 즉 포도청의 군관들, 포교들의 이런 그 부서의 재정은 거의 이 종사관들이 내는 허참례에서 내는 예목으로 그동안 의존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새로 오는 종사관들이 여러 가지 핑계 저핑계 대면서 이 허참례를 하지 않고, 허참례를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예목도 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당장 재정이 엉망이다. 포도대장이 좀 알아서 해라. 라는 이제 보고서를 올려요. 그러니까 이제 포도대장이 이제 답변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허참례를 거치지 않은 종사관은 임명을 취소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앞으로 지키도록 한다. 이제 이러한 이제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그 종사관이 허참례 명목으로 바쳤던 예목, 즉 옷감이 그 당시 기관의 한 부서의 재정으로 이용됐던 그런 현실을 반영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떤 수사과장이 새로 왔는데, 수사과장이라기보다는 이를테면 뭐 경찰서장이 왔다고 치면 경찰서장이 수사과에 일정하게 돈을 내면 그걸 가지고 수사과에서 이제 예를 들어 수사 비용으로 썼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식비로 쓴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앞에도 이제 면신례가 여러 차례 조선시대 내내 계속 금지를 했지만, 그리고 처벌 규정도 만들었지만 계속 이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 그러니까 여러 차례 금지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데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측면도 있었다. 그러니까 국가 재정 시스템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국가 재정의 어쨌든 재정 보충적인 기능이랄까요? 이런 것도 하고 있었다. 이런 것이 면신례, 허참례 이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았던 또 하나의 또 이유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신고식, 면신례, 허참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